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등의 글로벌 증시에서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투자자들은 2년 만에 최악과 최고의 날을 모두 경험을 했었습니다. 신규 일자리 지표 부진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 우려와 일본 금리 인상 이후 과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8월 2일 매도가 시작이 됐고 월요일인 5일에는 투매가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촉발된 증시 급락 이후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도 불안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금요일 장 마감까지 시장은 대부분의 손실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동 분쟁 확대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도 변동성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주시하면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을 며칠 사이로 꺾으면서 최악의 변동성을 나타냈었습니다. 지난 5일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3% 떨어지면서 거의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폭락 사흘 후 미국 증시는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8일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2.3% 급등을 하면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주 초와 주 후반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변동성이 극대화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 후반 회복세가 있었지만 코로나 초기 이후 가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시장 혼란을 야기한 일본 엔화의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도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아직 불안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번 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로 쏠려 있습니다. 이 두 지표는 미국 연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오는 9월에 0.5% 비컷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강한 힌트를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서 13일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14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PPI는 전년 동월비 2.3%, CPI는 6월과 같은 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는 미국 연준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단행될 예정인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폭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준이 고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해서 경제를 침체시켰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화되어서 새로운 시장 변동성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부진한 고용 지표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로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지난 5일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3% 떨어지면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VIX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 초 한때 65선으로까지 튀어오르면서 코로나 팬데믹 발발 초기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알려진 이 변동성 지수가 35 이상으로 오르면 장기 중간값인 17.6까지 내려오는데 평균 170거리의 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행히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안심을 했고 미국 증시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나올 CPI, PPI가 기대치 이상으로 낮아지면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페드가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0.5% 인하하는 B컷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3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 15일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또 16일에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에서 페드 내부 위원들의 목소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일 발표되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인들이 견조한 소비력을 이어갔다는 점이 확인이 될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약간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산업 생산, 제조업,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표 등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 노동시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15일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통계가 지난주처럼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오는 9월 17일, 18일 FOMC에서 금리 인하폭에 대한 전망도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오는 9월 금리 인하폭에 대한 전망은 0.5%가 48.5%, 0.25%가 51.5%로 거의 엇비슷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초에는 70에서 90%에 달했던 0.5%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한편 기업의 실적 발표는 지난주를 끝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는 뜨거합니다. 13일 주택 개량자재를 판매하는 소매업체 홈디포가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15일에는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와 농기구 업체 디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 동향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고 있는지를 이들의 실적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성장주들이 앞으로도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거대 기술주들이 맨 앞장에 서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우리의 재산은 몇 배로 불어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 불어나는 것 눈에 보이죠? 은행 이자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대강 계산해 보세요. 은행 이자 3, 4%씩 계산해 보면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되면 은행의 이자 비례적으로 같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지금 연간 10몇 %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폭락을 합니다. 강세장, 약세장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혹시라도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경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하락장이 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그것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오고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제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주가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쌀 때 더 모아 놓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식 투자를 할 텐데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